똑같이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똑같이 나눌 때는요, 나눈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의 모양을 똑같이 나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똑같이 둘로 나눈 도형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지금 다음과 같은 색종이 모양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누어진 부분의 모양, 크기 다 같죠? 네, 그래서 똑같이 둘로 나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눈 부분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똑같이 나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이처럼 넷으로 나눌 수도 있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눌 때는 똑같이 넷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으니까 넷으로 나누는 방법도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선생님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똑같이 넷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와 있는 방법 말고 나만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꼭 나눠보세요. 자, 하지만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나누었다면 자, 왼쪽과 오른쪽 나눠진 부분의 크기가 다르네요. 자, 크기가 달라도 안 되고 모양이 달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도 어때요? 선생님 이건 되지 않나요? 물론 얘랑 얘의 모양과 크기 같고 얘랑 얘의 모양과 크기 같겠지만 우리가 넷 다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모양의 조각과 크기가 같으면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이야 라는 거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알아보자. 도형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역부터 이응까지 도형이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했을 때 먼저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보고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도형도 찾아볼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나누어졌다라는 건 나누어진 모양의 크기,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기역부터 보죠.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조각이 다 모양 크기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음과 같이 나눠졌을 때 어때요? 나누어진 조각 보니까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네요.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니은은 1번의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이 셋으로 나누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1번의 답이 되겠고 리을 이렇게 나누면요. 지금 어때요?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습니다. 하지만 넷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양쪽 두 개의 모양 크기는 같지만 가운데 부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셋 다 모양 크기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어때요? 모양 크기 같죠? 그래서 똑같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시옷은 지금 이렇게 나누면 양쪽 두 개는 같지만 가운데가 훨씬 크네요. 자, 그래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응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면요. 나누어진 모양 조각 보니까 모양 크기 같죠? 그래서 똑같이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1번의 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분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분수란 어떤 수냐면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원 모양이 있는데 원 모양을 똑같이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나누면 마치 피자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피자 우리 시키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서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6조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때 색칠된 부분은 얼마만큼 색칠돼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림에는 하나도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색칠이 하나도 안 돼 있을 때 나타내는 수를 이제 0이라고 쓴다면 보세요. 지금 피자의 비율을 하면 한 조각만큼 색칠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6조각 중에 한 조각을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전체를 나타내는 수를 아래에 쓰고 그리고 부분을 나타내는 거 6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1을요 위에다 씁니다. 그래서 바로 6과 1 사이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줘서 구분을 해주고 아래에 있는 수를 우리는 분모,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한답니다. 읽어주는 방법은 1, 6? 아니요. 바로 6분의 1이라고 분모를 먼저 읽어준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2조각이 색칠돼 있어요. 그럼 전체 6조각으로 나눈 것 중 2조각이니까 바로 이 부분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전체의 수를 분모해, 부분의 수를 분자해. 그래서 읽어줄 때는 6분의 2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만약 3조각이 색칠돼 있어요. 6조각 중에 3조각, 6분의 3, 읽어줄 때 6분의 4, 3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느낌 왔어요. 4조각이에요. 전체 6조각을 똑같이 이렇게 전체를 똑같이 6조각으로 나눈 것 중 4조각이니까 6분의 4. 읽어줄 때 6분의 4. 그 다음 전체를 똑같이 6조각으로 나눈 것 중 5조각이 색칠되어 있네요. 그러면 6분의 5. 읽어줄 때는 6분의 5. 자, 그럼 이번에는 한 조각이 더 마저 색칠이 돼서 전체가 다 색칠됐어요. 그럼 얘는 전체 1이거든요. 근데 분수로 표현할 때는 전체를 똑같이 6조각으로 나눈 것 중 6조각이 색칠돼 있으니까 6분의 6이 된답니다. 분모가 전체인데 이 부분도 전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1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6이라고 나타낸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예를 들어 이 부분만 보자고요. 이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의 일부죠. 얼만큼 일부인지는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2이다 라고 해서 자, 전체를 나눈 수를 분모, 그 중에 부분을 분자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이제 분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쓰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만큼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몇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똑같이 이렇게 5개로 나눈 것 중 이 부분 찾아보면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 한 개네요.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전체의 수 5, 부분의 수 1, 읽어줄 때는 5분의 1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만큼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눴어요. 그 중에 얼만큼이냐면 바로 이만큼이잖아요. 부분 찾아보면, 그죠? 그래서 5로 나눈 것 중에 2가 된답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 2니까 5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분수 알아보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요? 자,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다음과 같이 원 모양이 있는데 전체를 똑같이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큼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피자의 비유를 해보면 피자 한 판을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눈 것 중 선생님이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피자는 몇 조각이에요?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었으니까 남아있는 피자는 3조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조각 먹었다, 3조각이 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분수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색칠한 만큼 먹었으니 4조각 중에 한 조각, 즉 전체의 4분의 1만큼 선생님 먹은 거죠. 그리고 3조각이 남았으니까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남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전체의 4분의 3, 4조각 중에 3조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느낌이 더 잘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자를 6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선생님이 배고파서 이번엔 2조각이나 먹었어요. 그러면 먹은 양은 바로 전체를 똑같이 6조각으로 나눈 것 중 2조각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체의 6분의 2. 그러면 남은 피자는 바로 4조각이니까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전체의 6분의 4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아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피자를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을 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4분의 1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조각 먹고, 한 조각 먹고, 한 조각, 한 조각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누어서 바로 4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전체 한 판을 다 먹은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4개라면 바로 전체를 의미한답니다. 그림으로 보세요. 4조각으로 자른 다음 4조각 붙여보면 전체가 되죠. 이번에는 2조각으로 잘라볼게요. 그런 다음에 좀 한 조각의 크기가 크긴 하지만 2조각을 먹었어요. 2분의 1이 2개죠. 그러면 얘도 전체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만약에 6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6분의 2일이 몇 개가 모여야지 전체가 될까요? 얘는 6조각으로 나눈 것 중 한 조각이니까 바로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가 된답니다. 5분의 1이 몇 개가 있어야지 전체가 될까요? 그렇죠. 5개가 있으면 전체가 된답니다. 아하, 그렇다면 만약에 네모분의 1이 있다면 몇 개가 있어야지 전체가 될까요? 맞아요. 분모만 보면 우리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네모개가 있으면 전체가 됩니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분수만큼을 내가 그림에 나타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3분의 2를 나타낼 때는 분모를 보면 똑같이 몇으로 나눴는지 알 수 있죠? 똑같이 3으로 나타낸 거고 나눴다는 거고 그리고 분자를 보면 그 중에 얼만큼을 표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3으로 나눈 것 중 2만큼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림에는 똑같이 3칸으로 나눴으니까 그 중에 2칸을 색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 주어졌을 때는 먼저 똑같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2칸을 색칠하는 것부터 먼저 할 수가 없겠죠? 분모를 보고 똑같이 3으로 나누는 것 먼저 해야 돼요. 그 중에 2칸을 색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모양에서는 똑같이 몇으로 3칸으로 나눈 것 중 2칸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색칠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수직선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똑같이 3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3칸으로 눈금을 나눠준 다음에 그 중에 2칸만큼을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3으로 나눈 다음 이만큼 색칠하거나 선으로 표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수만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눴는지 그림을 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5로 나눴어요. 그 중에 색칠된 것은 2만큼 색칠이 되었네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우리가 방금 알아본 것은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2가 되니까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분모는 전체를 나눈 수, 그 다음 색칠한 수를 분자에 써서 5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를 보고 우리가 색칠하지 않은 부분, 바로 5칸 중에 2칸 색칠했자면 나머지인 5칸 중에 3칸은 색칠을 안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 3칸, 3,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모아보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색칠한 부분,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합했을 때는 바로 전체가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어떤 수를 바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또 분수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5분의 1부터 5분의 5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5분의 분모가 5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5분의 1은 바로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 한 칸만큼을 이제 색칠한 거고, 자, 5분의 2는 2칸, 5분의 3은 3칸, 4칸, 5칸. 자, 여기서 5분의 5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5칸이니까 1, 바로 1과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색칠된 것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 5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5분의 1, 이 한 칸이 한 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분의 2라는 것은 보세요. 2칸을 색칠했고 우리가 똑같이 5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5분의 1이 하나, 둘, 2개인 수이구나 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5분의 3은 똑같이 5칸으로 나눈 것 중 3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은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5분의 1이 3개인 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5분의 4는 5분의 1이 몇 개인 수? 4개인 수. 5분의 5는 5분의 1이 5개인 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직선상에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0에서부터 1까지로 본다면 똑같이 5칸으로 나눈 것 중 한 칸은 5분의 1, 2칸은 5분의 2, 3칸 5분의 3, 5분의 4, 그래서 5분의 5까지. 5분의 5는 1과 같다. 즉 전체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들의 분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색칠된 부분으로 봤을 때 색칠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칸보다는 2칸이, 2칸보다는 3칸이, 3칸보다는 4칸이, 4칸보다는 5칸이 더 많이 색칠된 거니까 이 색칠된 부분을 나타낸 분수를 비교했을 때는 바로 0보다는 5분의 1이 크고 5분의 1보다는 5분의 2가 5분의 2보다는 5분의 3이 5분의 4, 5분의 5 순서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우리가 크기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분모가 같다. 즉 전체를 똑같이 나눴기 때문인데요. 즉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자끼리 비교를 해서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6분의 2하고 6분의 4하고 누가 더 클까요? 분모가 6으로 같으니까 우리 분자를 비교해서 2보다 4가 더 크죠. 그래서 6분의 2보다 6분의 4가 더 커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동그라미 안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준 자 6분의 2만큼 색칠이 돼 있네요. 똑같이 6칸으로 나눴고 그 중에 2칸이 색칠됐어요. 그 다음에 6분의 4는 똑같이 6칸으로 나눴고 4칸이 색칠됐어요. 선생님, 2칸이 여기 말고 이렇게 2칸을 색칠하면 크기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색칠한 위치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면 2칸보다는 4칸이 더 많이 색칠됐으니까 이 말은 6분의 2보다는 6분의 4가 더 큰 수라는 거예요. 두 분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색칠을 안 해도 두 분수의 분모가 같다면 분자를 비교해서 크기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에는요, 7분의 3과 7분의 5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해요. 전체를 똑같이 7칸으로 나눴다라는 건 똑같죠. 그 중에 3칸을 색칠하고 그 중에 5칸을 색칠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색칠됐어요? 그래요. 오른쪽이 더 많이 색칠됐어요. 그래서 바로 7분의 5가 더 큰 수구나. 즉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비교했을 때 3보다 5가 더 크니까 7분의 3보다 7분의 5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단위분수의 크기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 단위분수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먼저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단위분수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어때요? 분모는 다르지만 분자가 모두 1이죠. 그래서 단위분수란 분수 중에서 다음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빵 중에서도 바게트 빵이 있죠. 길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바게트 빵 한 개를 1, 즉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게트 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바게트 빵을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선생님이 똑같이 잘라볼게요.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3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해서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4명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4칸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한 칸이 바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명이 나눠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5칸으로 나눈 것 중 한 칸의 크기, 바로 5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똑같은 길이의 바게트 빵을 어떻게 나눴을 때 이제 길이들이 다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둘로 나눈 것 중 하나, 셋으로 나눈 것 중 하나, 넷으로 나눈 것 중 하나, 5으로 나눈 것 중 하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길이가 가장 길어요? 분수 중에서는 2분의 1이 가장 길고 5분의 1이 가장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도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2분의 1은 둘로 나눈 것 중 하나, 3분의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셋으로 나눈 것 중 하나, 4분의 1을 5분의 1을 맞춰보면 어때요? 0에 가까울수록 더 작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더 큰 수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0보다는 이 중에서는 5분의 1이 더 크고, 5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크고, 점점점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머,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결론 얻어낼 수 있나요? 그냥 분모만 봤을 땐 당연히 5가 제일 커 라고 할 수 있지만, 단위 분수에서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음식을 여러 명이 나눠 먹을수록 한 명이 먹게 되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클수록 더 작은 분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분모가 작을수록, 즉 단위 분수에서는요, 더 큰 분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6분의 1하고 10분의 1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큰 수죠? 당연히 6보다 10이 크니까 10분의 1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다라는 거 헷갈리니까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읽어보죠.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동그라미 안에 다음과 같은 기호로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색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으로 나뉘어진 것 중 한 칸이 색칠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수는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3칸으로 나뉘어진 것 중 한 칸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색칠된 양으로만 봐도 3분의 1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둘 다 단위 분수라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4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4칸으로 나눈 것 중 한 칸. 6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6칸으로 나눈 것 중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색칠된 양을 보면 여기가 더 많이 색칠돼 있죠. 아하, 그 말은 4분의 1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림 없이도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단위 분수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수의 크기 비교할 때랑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3하고 5를 비교하면 5가 더 큰데, 단위 분수 3분의 1과 5분의 1을 비교하면 3분의 1이 더 크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